해도 될까? 아니야. 투표는 무조건 해야 돼. 자, 여기에서는 뭐 할 거냐면 논증 방법, 논증의 타당성 평가, 논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 논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글에 담긴 주장이 타당한지는 이유나 근거의 신뢰성, 이유나 근거가 주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이게 타당성. 누군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그리고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하나 뭐 들어가냐면 예상 반론을 적절히 생각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이번 개정 교과서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야. 그래서 마지막 요 얘기는 중요할 수 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됐고요.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용어니까 얘네들은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논증.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를 논증이라고 합니다.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 주장을 할 때, 논증을 구성할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주관적 요인인 주장, 이유, 근거, 요거 세 개가 하나의 세트다. 근거는 구체적인 사례나 객관적인 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장, 뭐뭐 해야 한다. 이유는 뭐뭐니까. 근거는요, 구체적인 증거물이야. 종이로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랑 근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뭐뭐 해야 한다? 뭐뭐니까. 왜? 데이터. 들이미는 데이터가 근거야. 주장을 담은 글과 자료 읽기. 주장을 담은 글이나 자료에는 주장이 있을 거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예상 반론, 반론에 대한 반박, 논증 요소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 네 번째 거가 이번에 들어온 교재에 있는 말이라 그랬죠? 이러한 글을 읽을 때 글에 쓰인 논증 요소가 타당한지, 필자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이 설득에 효과적인지도 평가해야 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건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타당성 평가, 재구성 한번 해봅시다. 밑으로 내려가죠.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논증 요소는 한 가지다? 아니요.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박, 그거에 대한 반박. 벌써 4개야.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반박하면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죠? 논증을 재구성하려면 논증 방법을 파악하고 타당성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논증이란 주장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맞죠? 논증을 재구성할 때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과장 축소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X.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투표를 안 해도 될까? 다시 한번 주장, 이유, 근거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배경.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 그딴 건 없어 임마 이렇게 끝날 거예요.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 줄 후보가 없다 1.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게 없다 2. 그래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 1, 2 두 가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의무 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냐라는 질문에 57%가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답을 했다.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왜 심각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벌금 내요.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물음표.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나는 선거 행위에 관심이 있으며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권당이라는 게 있어. 당 이름이 기권당이야.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다. 기권당에서는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지만 출마한 후보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권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권표로 표현합니다. 무엇을? 후보에 대한 불신을. 즉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 표현 행위자 권리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물어보면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냐 없냐 얘기해 줄 거야.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하는 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거 다른 거야. 투표에 기권하는 건 선택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색깔로 체크. 투표에 기권하는 것 개인의 선택.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 민주주의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근데 기권하는 건 민주주의의 존속을 해치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유지할 수가 없다. 기권, 투표하지 않는 무투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권, 무투표는 권리가 아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존속을 해치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말을 줄줄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2022년 12월. 민주주의가 존속이 위험해지는 건 어떻게 알아? 자, 근거를 대줄게. 근거가 중요한 거야, 여기. 22년 12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의 투표 참여율은 11.2%.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문제점 1. 선거에서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적으로 투표율이 이거야. 한 30%만 돼도 당선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그냥 엄격하게 해서 50%라고 합시다. 전 국민의 5.6%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거야. 그건 문제가 있지. 이렇게.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게 힘들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체크.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어. 이 글 맨 앞에 다시 볼게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소제목으로 물어봤고 아니, 그런 권리는 없어. 이 중간에 뭐 있어? 이유와 근거가 있어. 그 이유와 근거를 찾는 거야. 밑에 제재개관. 됐어.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문제야. 글쓴이 입장에선. 후보가 없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근데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어. 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정말? 튀니지 봐봐.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한 건 이유 주장, 이유, 근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야. 다음 페이지.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반론이 나왔어.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표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기권은 암묵적 동의야. 또라이 미친 놈을 지도자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에 너 동의하는 거야.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돼.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면,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화살표. 후보 1 2, 3, 4.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투표에 당선, 투표 안 했어. 1번이 당선, 1번이 통치를 해. 무슨 말이야? 내가 싫어했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지. 투표 안 했더니. 다음, 또 예상 반론.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 예상 반론.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나 투표하기 싫은데. 돌았나? 닥치고 그냥 무조건 해가 아니라 왜 하기 싫은데 물어는 봐야 돼. 투표에 기권하고 기권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니까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보면 왜 투표하지 않나요? 투표에도 바뀌는 게 없어서요. 비율이 가장 높아. 즉,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회가 그러면 이거겠지. 변하면 투표할 거예요? 그럼요. 변하길 원하시는군요. 네.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길 바란다라는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표의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게 없다. 투표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야.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빨간색.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불평등이 확대될 수가 있다. 이유.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오늘 가서 투표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줘도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줘. 얘기를. 미국의 정치학에서 연구하던 말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해서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 1.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2.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해야 하지 않을까?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야지, 야, 해가 아니라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옆 페이지. 글쓴이가 제시한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빨간색 별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으면 투표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지 마. 기권은 암묵적 동의야. 기권하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 이렇게. 다음. 어차피 투표해도 안 바뀌던데. 아니, 투표 안 하면 불평등이 심하대. 왜? 투표한 사람들 얘기만 전달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니까. 증거는 투표율과 이러한 사회에 관련된 말러 교수의 연구 결과.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근거야. 다시 주장, 이유, 근거. 이거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 밑으로 내려갑시다. 투표로 사회가 변할 가능성? 투표율이 높아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고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돼. 다음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지금 고3도 생일 지났으면 6월 달에 투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잔소리 해요. 너네 가서 투표하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실시된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5%. 총선은 누구 뽑는 거야?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대통령 뽑는 건 대선이고, 시장, 구청장 뽑는 건 지방선거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66.5%면 3명 중 2명은 하는 거니까.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친다.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며 유권자가 늘어나고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라는 것이다.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인생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관 운영,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 하나급 20명 이하 미래형 실시 교육, 표 한 장이 생겼을 뿐인데 다양한 공약이 만들어졌다. 투표의 힘이 놀랍다.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행사해라.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거다. 투표를 안 해? 권력을 남용할 거야.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회가 될 수가 없다. 내가 당선이 됐어. 이런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어. 얘네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데 그러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얘네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투표율이 10%야. 신경 안 써. 차라리 여기에 더 신경 쓰지. 이렇게. 그러니까 투표는 해야 돼요. 니들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대 남성, 40대 여성, 60대 이상 누구 투표율은 나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선거 기간 되면 어디가? 초등학교가? 아니지, 경로당 가는 거야. 노인분들 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청소년들 저기 자전거 한 대씩 사줄게요. 이렇게 아니라 왜? 너네 투표권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이 글의 논증 요소.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행사해라. 그래야 국민의 말을 경청하니까. 진짜 증거는 18세 이상 투표권이 생기니까 청소년 공약이 생겼어. 이 글의 논증 방법. 투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투표를 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여러 사실로 제시해. 투표를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야. 이유, 주장. 근거, 주장. 여러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귀납적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의 그러면 의미와 가치는 뭡니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거다.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다 했어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대신 투표하면 사회가 변할 수 있지. 투표와 가치와 영향력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 행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 됐을까요? 다음 요렇게 넘기면서 옆에다가 귀납 이렇게 하나 더 써놓으면 됩니다. 귀납 됐어요? 어디 있을까? 밑에 2번 예상 반론을 봅시다. 에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딴 소리 하지 마. 너의 기권은 암묵적 동의 같은 거야. 그러면 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서 빨리 투표해. 이거지. 옆에 1번 경영이는 요거를 요만큼 내용을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논증 요소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다음 페이지. 이 글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 고민하지 마. 귀납. 왜 귀납인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음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인데 괜찮은가? 논증의 흐름이 일관적인가?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가? 이유와 근거 충분한가? 적절한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구성해 봅시다. 근데 딱히 볼만한 건 없어요. 뒷페이지. 확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확장 뭐 이런 거는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117페이지 됐어. 178, 178, 179 오케이. 178, 179 지금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